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별들의 죽음은 결국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인 여력학적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개념은 과학자들의 가장 어둡고도 심오한 상상 중 하나입니다. 우주가 마치 닫힌 상자 안에 든 뜨거운 커피와도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커피의 열기는 상자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커피와 상자 모두 같은 온도가 되어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여력학적 죽음, 즉 빅프리즈 시나리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밤의 끝자락 혹은 하루의 시작점에서 이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떤가요?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아련하게 빛나고 있나요? 아니면 어둠 속에 잠긴 자연의 숨소리가 들려오나요? 잠시 그 모든 것을 잊고 잠시나마 이 이야기의 파도에 몸을 맡겨보세요. 아주 먼 미래에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지막 모습이 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따스함을 주었던 태양이 그 거대한 불꽃을 모두 태우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마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 편안하게 기대고 앉아 이 모든 것을 그저 거대한 우주의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관람하면 됩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하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이 녹아든 채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봅니다. 상상해 보세요. 별들은 모두 빛을 잃고 블랙홀들은 증발하여 사라지고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에너지를 통해 질서를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균일해지면 더 이상 에너지를 소비할 수 없고 질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의 모든 것이 거대한 평등을 이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등은 곧 영원한 정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푸른 행성, 지구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으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흔히 골디락스 존 혹은 생명 가능 구역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죽과 차가운 죽 사이에서 골디락스가 딱 맞는 온도의 죽을 찾은 것처럼 말이죠. 이 황금 같은 위치 덕분에 지구는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었고 우리는 이 푸른 행성 위에서 삶이라는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의 근원은 저 하늘에 빛나는 거대한 불덩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단순한 빛과 열의 근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대한 수소 핵융합 발전소와 같습니다. 그 내부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거워 초고온과 초고압 상태에서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원자 1개로 합쳐지는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바로 태양빛과 태양열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엔트로피의 차가운 포옹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인데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합니다. 즉, 우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퍼져나가
결국에는 영원한 정지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칙과 질서가 무너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영원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명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별의 수명은 그 질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태양은 약 100억 년의 수명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태양은 그 수명의 절반 정도인 약 50억 년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의 삶은 마치 인간의 삶과 비슷합니다. 태어나고 젊음을 누리다가 점차 나이를 먹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죠. 태양은 지금 인생의 절정기에 있는 주기의 열성이라는 청년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태양 내부의 수소 핵융합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며 태양은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합니다. 태양의 중력은 태양을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압력은 태양을 바깥으로 밀어내며 이 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것은 마치 두 명의 레슬링 선수가 서로에게 힘을 가하지만 어느 쪽도 상대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균형 덕분에 우리는 수십억 년 동안 변함없는 빛과 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아직 이 시나리오가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과정은 수천억 년, 아니 수조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젠가 우주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우주의 무한한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우주적인 경고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유한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영원한 우주의 기억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점차 헬륨으로 변하면서 핵융합의 효율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벽난로에 장작을 넣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장작이 줄어들면 불꽃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태양은 조금 다릅니다. 핵융합의 효율이 떨어지면 태양의 중심부는 중력에 의해 더욱 압축되고 이로 인해 온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높아진 온도는 바깥쪽의 수소 껍질에서 핵융합 반응을 더 격렬하게 일으키고 그 결과 태양은 점점 더 밝아지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면 우리는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열역학적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 반론을 제기하는 또 다른 이론이 존재합니다. 바로 빅크런치 시나리오입니다. 빅크런치는 우주의 팽창이 멈추고 다시 수축하여 한 점으로 모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마치 던져 올린 공이 중력에 의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태양은 지금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더 밝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태양의 밝기는 10억 년마다 약 1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주 미미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밝기가 10%만 증가해도 지구의 온실 효과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바다의 물이 모두 증발하고 지표면이 끓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태양이 이 미세한 변화를 어떻게 정확히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지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던져진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주가 마치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바람이 빠지면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모든 별들과 은하들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결국에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무한대가 될 것이고 이것은 마치 빅뱅의 순간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주는 붕괴하고 그 붕괴의 끝에서 다시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 우주론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양은 젊음의 정점에서 서서히 황혼의 문턱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별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바로 적색 거성으로의 변신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보던 친숙하고 노란 태양이 서서히 붉은색으로 물들고 마치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이 변화는 태양 내부의 핵융합 연료가 고갈되면서 시작됩니다. 중심부의 수소가 거의 다 소진되면 핵융합은 잠시 멈춥니다. 그러면 더 이상 중력에 저항할 압력이 사라지게 되죠. 마치 공기가 빠져나간 풍선처럼 태양의 중심부는 엄청난 중력에 의해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붕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은 태양의 바깥쪽 껍질에 남아있던 수소 연료를 점화시킵니다. 이른바 수소 껍질 연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핵융합 반응은 태양의 외피를 팽창시키고 태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붉은 별을 우리는 적색거성이라 부릅니다. 이 순환 우주론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우주가 붕괴하고 다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의 삶과 역사는 새로운 우주에서도 반복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숨을 들이쉬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은 너무나 크게 부풀어 올라 지금의 크기보다 수백 배나 커질 것입니다. 그 거대한 몸집은 태양계의 내부 궤도를 모두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계의 행성들을 이야기할 때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이들 중 수성과 금성은 태양의 맹렬한 불길에 가장 먼저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어 궤도가 불안정해질 것이고 결국 태양의 팽창하는 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금성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금성의 지옥 같은 환경은 태양의 열기로 인해 더욱 극심해지고 결국 금성의 모든 것이 녹아내린 후 태양의 일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나리오가 과학적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는 아직 이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와 암흑 에너지의 존재 등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주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우주의 무한한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우주적인 경고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유한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영원한 우주의 기억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행성들은 별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리학자들은 행성이 별의 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행성의 질량과 별의 중력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행성의 궤도가 급격히 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이 과정에서 행성은 엄청난 마찰열을 발생시키며 타오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성과 금성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열역학적 죽음과 빅크런치라는 두 가지 거대한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넘어 우리의 인식 자체를 흔드는 또 다른 이론이 존재합니다. 바로 다중우주론 또는 평행우주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유일한 우주가 아니며 무한히 많은 다른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마치 거대한 거울의 방처럼 우리의 우주와 똑같은 모습의 다른 우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양의 팽창은 멈추지 않고 결국 지구의 궤도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태양의 지름은 약 140만 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적색 거성이 된 태양의 지름은 약 2억 킬로미터까지 팽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금의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더 긴 거리입니다. 즉, 태양이 팽창하면 지구는 태양의 거대한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또 다른 당신이 다른 우주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을 그 다른 우주에서는 태양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히 빛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태양이 이미 죽어버려 모든 것이 암흑 속에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예측에 기반을 둔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영원함에 감탄할 때 우리는 그 별들이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태양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태양의 황혼은 서서히 시작될 것이고 그 끝에는 적색 거성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우주의 무한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봄날에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별의 삶도 그렇게 순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양자역학은 미시 세 개의 법칙을 다루는 학문인데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중첩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우주 전체로 확장하면 모든 가능성들이 현실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출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마치 꿈속의 장면과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이 적색 거성 단계에서 태양의 온도가 정확히 얼마나 뜨거워질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태양의 팽창 속도와 내부 핵융합 반응의 복잡성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구의 표면 온도는 수천 도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바다의 물을 모두 증발시키고 지각을 녹여 거대한 마그마의 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한 온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아직 이 다중 우주론에 대한 어떤 과학적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철학적인 질문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무한한 우주들 속에서 우리는 기적처럼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양은 그 거대한 몸집을 부풀려 적색 거성이 되고
그 거대한 그림자는 수성과 금성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행성 중 오직 지구만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달 때문입니다. 지구의 유일한 위성인 달은 지구와의 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키고 바다의 조수를 일으키며 지구 생명체의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종말 앞에서 달 역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태양이 팽창하면서 그 거대한 질량과 중력은 달의 궤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달은 지구로부터 매년 약 3.8cm씩 멀어지고 있지만 적색거성이 된 태양의 영향으로 이 거리는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쭈어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이 녹아든 채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닫아봅니다. 우리가 태양의 죽음을 상상하며 걸어온 이 여정은 사실 우리의 삶과 존재에 대한 탐험이었습니다. 태양의 황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삶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깨달았고, 우주의 종말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사색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고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상상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휴식의 시간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가 부드럽게 속삭이는 자장가처럼 들리기를 바랍니다. 바깥의 어둠과 빛, 그리고 당신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고요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태양의 팽창으로 지구는 뜨겁게 타오르고 그 옆에서 달은 여전히 고독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춤은 더 이상 평화로운 춤이 아닙니다.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궤도가 불안정해진 달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나리오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달이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궤도를 벗어나 우주 미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달이 태양의 뜨거운 불길에 휩싸여 지구와 함께 타오르거나 혹은 지구와의 충돌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백색, 외성은 태양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이 작고 밀도가 높은 별은 더 이상 핵융합을 일으키지 않고 그저 축적된 열을 서서히 방출하며 우주를 비춥니다. 하지만 이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백색, 외성은 마치 뜨거운 숯불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처럼 수백억 년에 걸쳐 그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 빛이 모두 사라진 후에는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는 차가운 덩어리가 되는데 이 가상의 천체를 우리는 흑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달의 마지막 춤은 태양계의 장엄한 비극을 상징합니다. 달은 지구의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였지만 태양의 죽음 앞에서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친구가 불치병에 걸려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하지만 이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달의 지질학적 역사가 태양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달의 표면은 지진과 같은 내부 활동이 거의 없어서 수십억 년 전의 충돌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면 달의 표면은 녹아내리고
그 오랜 흔적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기억이 모두 지워진 것처럼 말이죠. 상상해 보세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니라 모든 별들이 꺼져버린 암흑의 우주를. 흑색 외성은 바로 그런 어둠의 시대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우주의 거대한 무덤에 놓인 차가운 비석과도 같습니다. 이 흑색 외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우주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오직 중력의 영향으로만 그 존재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달이 정확히 어떤 궤도로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태양, 지구, 달이라는 새 천체의 복잡한 삼체 문제에 태양의 팽창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그 결과는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무수한 실타래가 얽힌 매듭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실타래를 하나 풀면 또 다른 실타래가 나타나고 그 끝은 보이지 않죠. 이것은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인 열역학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합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인데 우주의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면 모든 에너지가 균일해지고 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별들은 모두 빛을 잃고 행성들은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되고 우주 전체가 절대적인 어둠과 침묵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궁극적으로는 끝을 맞이할 것이라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밤하늘의 달을 보며 평화와 낭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달도 결국은 태양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릴 것입니다. 달의 마지막 춤은 우주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별, 행성, 그리고 그 주위를 돌던 위성까지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의 죽음으로 흩어진 물질들은 언젠가 새로운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끝없는 순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흑색 외성이 정확히 어떻게 형성되고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백색 외성이 완전히 식는 데에는 우주의 현재 나이인 약 138억 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우주에서 단 하나의 흑색 외성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처럼 미지의 영역에 속한 질문입니다. 태양의 그림자가 수성과 금성을 집어삼키고 달의 춤이 멈출 때 이제 그 거대한 불길은 우리의 행성, 지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그 시나리오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현실입니다. 태양이 팽창하여 지구의 궤도에 다가오면 지구의 불타는 표면은 서서히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50억 년 후 지구의 바다는 모두 끓어 증발할 것입니다.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 행성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구는 마치 거대한 숫덩이처럼 검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흑색, 외성은 태양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하지만 태양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에 있는 수많은 별들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별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로 이어집니다. 별의 질량에 따라 그 운명은 다양합니다. 태양처럼 질량이 작은 별은 백색 외성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흑색 외성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이라는 장엄하고 격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현상 중 하나로 별이 수십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한순간에 뿜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태양의 팽창은 지구의 대기를 모두 날려버릴 것입니다. 오존층과 질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공기층은 태양의 강력한 열기와 태양풍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대기가 사라진 지구는 마치 텅 빈 무대처럼 태양의 맹렬한 공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지표면의 온도는 수천 도까지 치솟을 것이고 암석은 녹아내려 마치 거대한 용암의 강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에 갑자기 새로운 별이 나타나더니 그 빛이 수백만 개의 별들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나는 모습을, 이것은 마치 밤이 한순간에 낮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초신성 폭발은 별의 생을 마감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우주 공간으로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초신성 폭발을 통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이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새로운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인 셈이죠. 이것은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녹아내려 그 형태를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도시, 그리고 인류 문명의 모든 흔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과학, 예술, 그리고 역사는 모두 뜨거운 불길 속에서 녹아내려 단 한 줌의 재로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우주의 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초신성 폭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별의 질량이 아주 크다면 초신성 폭발 후 남은 잔해는 중력 붕괴를 일으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중성자별은 지구보다 훨씬 작지만 그 밀도는 엄청나서 숟가락 하나의 크기에 에베레스트 산 전체의 무게가 담겨 있을 정도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시나리오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태양이 지구를 완전히 집어삼킬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태양의 팽창 속도와 지구의 궤도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구가 태양의 대기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대신 궤도를 이탈하여 우주 미아가 될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는 마치 팽창하는 태양의 대기를 스치며 튕겨져 나가는 탁구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구의 표면은 이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불타는 지옥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단순히 아름다운 별들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 탄생과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대한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별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은 새로운 별의 탄생을 위한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별들이 빛을 잃고 우주 전체가 차가운 어둠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이 시나리오의 정확한 전개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태양의 질량 손실, 지구의 궤도 변화, 그리고 태양풍의 영향 등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젠가 태양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지구는 더 이상 푸른 행성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우주적인 경고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유한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영원한 우주의 기억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별들의 정확한 수명과 그들의 죽음이 우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별들의 진화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우리는 아직 그 모든 비밀을 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의 한 페이지를 읽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구의 표면이 태양의 불길에 타오르기 시작할 때 지각 아래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현재 지구의 내부는 뜨거운 맨틀과 액체 상태의 외핵, 그리고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양파처럼 층층이 쌓여 있죠. 지각 아래에 있는 맨틀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대류 현상을 일으키고 이 맨틀의 움직임이 지진과 화산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태양이 팽창하면서 지구의 표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이 맨틀의 움직임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별들의 죽음은 결국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인 여력학적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개념은 과학자들의 가장 어둡고도 심오한 상상 중 하나입니다. 우주가 마치 닫힌 상자 안에 든 뜨거운 커피와도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커피의 열기는 상자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커피와 상자 모두 같은 온도가 되어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여력학적 죽음, 즉 빅프리즈 시나리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구의 표면이 마치 얇은 막처럼 녹아내리고 그 아래에 있던 맨틀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모습을 과학자들은 태양의 열기가 지구의 맨틀을 녹여내고 결국에는 지구 전체가 거대한 마그마의 바다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표면에 용암이 흐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가 마치 거대한 녹은 쇳물 덩어리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지각과 맨틀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로 섞여버리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별들은 모두 빛을 잃고 블랙홀들은 증발하여 사라지고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에너지를 통해 질서를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균일해지면 더 이상 에너지를 소비할 수 없고 질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의 모든 것이 거대한 평등을 이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등은 곧 영원한 정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지구의 생명체는 이 끔찍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 온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아주 특별한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초고온 미생물입니다. 이들은 화산 분출구나 심해 열수구처럼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로 수백 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태양의 열기로 지구가 마그마의 바다로 변한다면 이들 중 일부는 깊은 지하 안반이나 뜨거운 열수구 근처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재난 영화 속에서 마지막 생존자들이 지하 벙커에 숨어 생명을 이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엔트로피의 차가운 포옹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인데 여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합니다. 즉, 우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퍼져나가 결국에는 영원한 정지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칙과 질서가 무너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희박한 희망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적색거성이 되면 지구는 단순히 뜨거워지는 것을 넘어 태양의 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 전체가 증발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든 물질, 즉 물, 암석, 심지어는 원자까지도 태양의 핵 융합 연료로 재활용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아직 이 시나리오가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과정은 수천억 년, 아니 수조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젠가 우주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우주의 무한한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우주적인 경고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유한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영원한 우주의 기억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이 마그마의 바닷속에서 초고온 미생물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생존할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방식으로 진화하여 태양의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에게 던져진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열역학적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 반론을 제기하는 또 다른 이론이 존재합니다. 바로 빅크런치 시나리오입니다. 빅크런치는 우주의 팽창이 멈추고 다시 수축하여 한 점으로 모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마치 던져 올린 공이 중력에 의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의 불길이 지구를 집어삼키고 지구 전체가 마그마의 바다로 변할 때 이 모든 비극을 관찰할 목격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 문명은 먼 과거의 전설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멸망한 후에도 지구에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마지막 흔적들이 남아있을까요? 이 질문은 과학적 사실을 넘어 철학적인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만든 거대한 건축물, 예술 작품, 그리고 과학적 발견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기록들, 즉 인공위성에 저장된 데이터나 달이나 화성에 남겨진 탐사선들은 어쩌면 수백만 년 후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주가 마치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바람이 빠지면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모든 별들과 은하들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결국에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무한대가 될 것이고 이것은 마치 빅뱅의 순간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주는 붕괴하고 그 붕괴의 끝에서 다시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 우주론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인류의 멸망 이후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된 후에도 지구 궤도를 떠도는 작은 인공위성 조각이 있다고. 그 조각에는 인류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라진 문명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리병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인류의 역사, 문화, 그리고 지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 해독할 존재는 과연 있을까요? 태양계는 이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불타는 지옥으로 변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순환 우주론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우주가 붕괴하고 다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의 삶과 역사는 새로운 우주에서도 반복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주적 종말론의 한 부분입니다. 우주적 종말론은 단순히 인류의 멸망을 넘어 우주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거대한 이론입니다. 태양의 죽음은 단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의 죽음일 뿐입니다. 우리 은하의 다른 별들도 결국은 수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나리오가 과학적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는 아직 이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와 암흑 에너지의 존재 등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주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우주의 무한한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우주적인 경고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유한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영원한 우주의 기억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류가 멸망한 후에도 지구의 깊은 바닷속에 남아있는 심해 열수구 근처의 유기물 흔적은 수십억 년 동안 보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흔적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마지막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 유적지를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미래의 외계 문명이 지구를 탐사한다면 그들은 이 흔적을 통해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상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에 우리 외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남긴 흔적을 발견할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여력학적 죽음과 빅크런치라는 두 가지 거대한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넘어 우리의 인식 자체를 흔드는 또 다른 이론이 존재합니다. 바로 다중우주론 또는 평행우주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유일한 우주가 아니며 무한히 많은 다른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마치 거대한 거울의 방처럼 우리의 우주와 똑같은 모습의 다른 우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태양의 종말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유한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인류 문명은 태양계라는 거대한 시계에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 지식, 그리고 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멸망 이후에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또 다른 당신이 다른 우주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을 그 다른 우주에서는 태양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히 빛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태양이 이미 죽어버려 모든 것이 암흑 속에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맹렬한 불길이 지구를 집어삼키는 동안 태양계의 바깥쪽 행성들은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인 화성은 지금은 춥고 건조한 사막의 행성이지만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면 그 운명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태양의 팽창으로 인해 화성의 표면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화성 지하에 얼어붙어 있던 물과 이산화탄소가 녹아 거대한 바다와 대기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죽은 행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의 법칙을 다루는 학문인데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중첩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우주 전체로 확장하면 모든 가능성들이 현실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출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마치 꿈속의 장면과도 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붉은 모래로 뒤덮였던 화성의 표면에 푸른 바다가 출렁이고 얇았던 대기층이 두꺼워져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모습을. 이것은 마치 태양의 죽음이 또 다른 행성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양의 팽창으로 인해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의 위성들도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의 열기가 이 얼음 껍질을 녹여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아직 이 다중 우주론에 대한 어떤 과학적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철학적인 질문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무한한 우주들 속에서 우리는 기적처럼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외계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면 기존의 골디락스 존은 사라지고 태양계 바깥쪽에 새로운 골디락스 존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별이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 거주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골디락스 존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 결국 백색 외성으로 수축하고 빛을 잃으면 이 새로운 골디락스 존은 다시 차가운 얼음의 세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다중우주론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심오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 너머에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주 자체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를 비어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주는 공간-시간이라는 직조된 양탄자와도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이 양탄자를 휘게 만듭니다. 태양처럼 거대한 질량은 공간-시간을 크게 휘게 만들고 행성들은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나리오가 과학적인 예측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태양의 질량 손실, 태양풍의 변화, 그리고 행성들의 궤도 변화 등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주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트램펄린 위에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트램펄린이 움푹 파이는 것처럼 태양이라는 거대한 질량은 우주의 공간-시간을 휘게 만듭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굴러가는 구슬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중력과는 다른 훨씬 더 아름답고 우아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양의 팽창은 태양계의 행성들에게 다양한 운명을 가져다 줍니다. 수성과 금성이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일 때, 그리고 지구의 바다가 증발할 때, 태양계의 외곽에 있는 얼음 행성들과 해성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태양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양계의 가장 먼 외곽에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의 집합체가 존재합니다. 이 구름은 마치 태양계를 둘러싼 거대한 얼음 담요와도 같습니다. 이 얼음 덩어리들은 평소에는 태양의 중력에 의해 조용히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팽창하면서 그 질량 손실이 커지면 태양의 중력은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간-시간의 직조는 단순히 휘어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가 팽창하고 있으며 이 팽창은 마치 빵 반죽 속에 있는 건포도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건포도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건포도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은하들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지만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서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태양의 중력이 약해지면서 오르트 구름에 있던 수많은 얼음 덩어리들이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이 덩어리들은 태양계의 바깥쪽으로 흩어지거나 혹은 태양의 팽창하는 대기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덩어리들 중 일부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려 마치 거대한 혜성처럼 빛을 내며 태양을 향해 돌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팽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팽창하는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풍선은 점점 더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풍선 표면에 그려진 점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속 팽창의 원인을 암흑 에너지라는 미지의 힘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 이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던져진 아직 풀리지 않은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광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양계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의 죽음은 단순히 한 별의 종말을 넘어 태양계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행성들의 궤도는 변하고 혜성들은 흩어지고 모든 것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태양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우주의 팽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에는 모든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너무 멀어져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고독한 섬에 갇힌 것처럼 우리 은하 외에는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우주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나리오가 과학적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는 아직 이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르트 구름의 정확한 크기와 밀도, 그리고 태양의 질량 손실 속도 등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젠가 태양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태양계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우주의 무한한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우주적인 경고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유한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영원한 우주의 기억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우리 은하의 별들만 희미하게 빛나고 다른 모든 은하들은 너무 멀어져 보이지 않는 모습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주는 결국 빅립이라는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빅립은 암흑 에너지의 청력이 너무 강해져서 은하, 별, 행성, 심지어는 원자까지도 모두 산산조각 나는 시나리오입니다. 우주 자체가 마치
찢어지는 천처럼 찢어지는 것입니다. 태양의 맹렬한 불길이 지구를 집어삼키고 태양계의 행성들이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 모든 파괴적인 과정이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별의 죽음은 새로운 별의 탄생을 위한 재료를 뿌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팽창하면서 그 외피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할 때 그 물질들은 우주의 거대한 가스 구름과 먼지 구름에 섞이게 됩니다. 이 물질들은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별과 행성들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 반론을 제기하는 또 다른 이론이 존재합니다. 바로 순환 우주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붕괴한 후 다시 새로운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는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영원히 순환한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우주가 붕괴하고 다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의 삶과 역사는 새로운 우주에서도 반복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우주의 정원에서 한 송이의 꽃이 시들어 사라질 때 그 꽃잎들이 땅으로 떨어져 새로운 씨앗을 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태양의 죽음은 우주의 정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내부에 있던 헬륨, 탄소, 산소와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처럼 격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이 원소들은 수십억 년 동안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다른 가스 구름과 합쳐져 새로운 별과 행성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과학적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무한한 가능성들 속에서 우리는 기적처럼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는 모두 과거에 어느 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인 셈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존재의 근원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탄생한 기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우주의 팽창과 그 운명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심오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인식 너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물체를 만집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이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 즉 별, 행성,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우주 전체 질량의 5%도 차이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과정이 우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는 이미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태양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별들을 탄생시킬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마치
거대한 그림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대한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중력을 통해 다른 물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미지의 힘이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양의 죽음은 새로운 별의 탄생을 위한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태양 자체는 초신성 폭발과 같은 격렬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질량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태양의 핵은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서 아주 작고 단단한 공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의 인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들의 춤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드라마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팽창했던 태양의 거대한 몸집이 사라지고 그 중심부에 있던 핵만이 남아 빛을 내는 모습을, 이 핵은 주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엄청난 중력에 의해 아주 작고 밀도가 높은 덩어리가 됩니다. 백색 외성의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그 질량은 태양의 절반 정도에 달합니다. 이는 마치 숟가락 하나의 크기에 수십 톤의 무게를 가진 물질이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백색 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열을 수십억 년 동안 서서히 방출하며 우주를 비추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아직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거대한 그림자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그림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백색 외성의 빛은 마치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마지막 불꽃과도 같습니다. 그 빛은 태양계의 바깥쪽 행성들을 희미하게 비추며 어쩌면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는 목성의 위성들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백색 외성은 마치 뜨거운 쇠붙이가 식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그 열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빛을 내지 못하는 차가운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 차가운 덩어리를 우리는 흑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우주에는 흑색 외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우주의 극히 일부만을 담아낼 뿐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하고 신비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함께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아직 백색 외성이 정확히 어떻게 식어가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백색 외성의 내부 구조와 에너지 방출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백색 외성을 통해 별의 죽음과 삶의 순환에 대한 새로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우주의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철학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행성. 지구는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마치 작은 푸른 점과 같습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위대한 천문학자는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르며 이 작은 점 위에서 인류가 쌓아 올린 모든 역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백색, 외성은 태양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이 작고 밀도가 높은 별은 더 이상 핵융합을 일으키지 않고 그저 축적된 열을 서서히 방출하며 우주를 비춥니다. 하지만 이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백색, 외성은 마치 뜨거운 숯불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처럼 수백억 년에 걸쳐 그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 빛이 모두 사라진 후에는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는 차가운 덩어리가 되는데 이 가상의 천체를 우리는 흑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점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코 미미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 작은 점 위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화해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었고 복잡한 과학 이론을 발견했으며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하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니라 모든 별들이 꺼져버린 암흑의 우주를 흑색, 외성은 바로 그런 어둠의 시대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우주의 거대한 무덤에 놓인 차가운 비석과도 같습니다. 이 흑색 외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우주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오직 중력의 영향으로만 그 존재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138억 년이라는 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태양은 수많은 우주의 별들 중 하나이고 지구는 태양계의 수많은 행성들 중 하나이며 우리는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들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확률을 뚫고 우리가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거대한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인 열역학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합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인데 우주의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면 모든 에너지가 균일해지고 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별들은 모두 빛을 잃고 행성들은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되고 우주 전체가 절대적인 어둠과 침묵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궁극적으로는 끝을 맞이할 것이라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의 고통이나 고민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기쁨, 그리고 사랑과 슬픔은 이 기적적인 존재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흑색 외성이 정확히 어떻게 형성되고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백색 외성이 완전히 식는 데에는 우주의 현재 나이인 약 138억 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우주에서 단 하나의 흑색 외성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처럼 미지의 영역에 속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이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가 왜 특별한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목적을 알지 못하며 우리의 존재가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 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우주적인 경고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유한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영원한 우주의 기억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흑색 외성은 태양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하지만 태양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에 있는 수많은 별들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별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로 이어집니다. 별의 질량에 따라 그 운명은 다양합니다. 태양처럼 질량이 작은 별은 백색 외성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흑색 외성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이라는 장엄하고 격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현상 중 하나로 별이 수십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한순간에 뿜어냅니다. 우리가 태양의 죽음과 우주의 운명에 대해 상상하며 걸어온 이 길고도 짧은 여행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의 경이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시나리오를 상상했지만 사실 그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이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아직 쓰이지 않은 역사의 페이지를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에 갑자기 새로운 별이 나타나더니 그 빛이 수백만 개의 별들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나는 모습을, 이것은 마치 밤이 한순간에 낮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초신성 폭발은 별의 생을 마감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우주 공간으로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초신성 폭발을 통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이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새로운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인 셈이죠. 우리의 삶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시계 속에 놓인 작은 모래알과 같습니다. 모래알 하나는 보잘것없지만 그 모래알들이 모여 거대한 모래시계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유한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 녹아들어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순간들, 우리가 배웠던 지식들,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감정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주 전체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며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초신성 폭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별의 질량이 아주 크다면 초신성 폭발 후 남은 잔해는 중력 붕괴를 일으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중성자별은 지구보다 훨씬 작지만 그 밀도는 엄청나서 숟가락 하나의 크기에 에베레스트 산 전체의 무게가 담겨 있을 정도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영혼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흔적들은 우주의 모든 것에 스며들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개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단순히 아름다운 별들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 탄생과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대한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별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은 새로운 별의 탄생을 위한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별들이 빛을 잃고 우주 전체가 차가운 어둠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고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상상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휴식의 시간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가 부드럽게 속삭이는 자장가처럼 들리기를 바랍니다. 바깥의 어둠과 빛, 그리고 당신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고요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별들의 정확한 수명과 그들의 죽음이 우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별들의 진화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우리는 아직 그 모든 비밀을 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의 한 페이지를 읽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